반갑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천지인 전문가입니다. 오늘 장보는 남자에서는 다음 달 22일이죠. 스페인에서 열리는 MWC 2016에 대해서 알아보고 여러분들이 투자할 수 있는 투자 포인트를 한번 점검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뉴스를 함께 보시도록 하시죠. 자, 차세대 스마트폰 대전이 열린다. MWC 2016이 이제 한 달 남짓 남았는데요. 자, 갤럭시 S7, 또 LG의 G5, 또 소니의 엑스페리아 G6 같은 신제품들의 출시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고요. 이번 그 MWC의 주제는 Mobile is everything입니다. 모바일이 곧 모든 것이 될 수 있다. 이미 CES에서 그 사물 인터넷과 모바일이 융복합하는 그런 모습들, 또 자율주행차, 전기차하고 모바일이 함께 융복합해서 여러 가지 그 기능들이 좀 선보였었는데요. 이번에도 이때 그 MWC에서는 주로 이런 그 융복합 과정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이슈가 될 것 같은데, 오늘은 그런 융복합 쪽보다는 모바일 자체 기능이 업그레이드되는 그런 부분들을 먼저 점검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그 갤럭시 S7 같은 경우는 삼성페이가 이번에도 적용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카메라 기능이 좀 더 강화됐을 것이다라는 그런 지금 루머가 좀 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LG전자 같은 경우는 이번에 처음으로 MWC에서 전략 스마트폰을 공개를 하는데요. 하루 전이죠. 21일 날 이미 그 초대장을 보내서 프리미엄 스마트폰 G5를 공개할 것으로 지금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 이번에 그 G5 같은 경우는 풀메탈 바디를 적용을 할 것 같고요. V10에 이어서 이번에도 듀얼 카메라 기능이 적용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소니 같은 경우 작년도 그 엑스페리아 그 G5가 나왔을 때 카메라 기능하고 또 디스플레이 기능들이 좀 더 업그레이드된 모습이었었는데, 이번에도 이런 그 관련 기능들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면서 시장에 관심을 좀 받을 것 같고요. 화웨이 같은 경우도 이제 전략폰 P9하고 특히 화웨이 그 워치 2를 이번에 공개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화웨이 워치 2 같은 경우는 우리 스마트워치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번에도 이 스마트폰하고 스마트워치가 다 같이 공개되면서 올 한 해 모바일 시장의 그런 그 트렌드를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올해 그 스마트폰의 그 트렌드는 어떤 것이 될지 좀 살펴보면요. 역시 그 듀얼 카메라, 그 다음에 포터치 기능, 그리고 이 결제 관련 페이 기능들이 이번에 그 선을 많이 보일 것 같은데요. G5 같은 경우에도 역시 그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V10에 이어서 듀얼 카메라 적용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의 화웨이의 P9 같은 경우도 역시 이 듀얼 카메라 기능을 적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삼성 같은 경우는 지금 그 갤럭시 S7이 듀얼 카메라 기능이 적용이 된다, 안 된다 말들이 좀 많은데요. 디자인을 슬림하게 뽑기 위해서는 듀얼 카메라 기능이 들어갔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공개가 되면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번 이 MWC에서 이 전략폰들이 프리미엄급들이 대부분 듀얼 카메라 기능이 적용되는지 안 되는지 여러분들 이것을 꼭 체크를 좀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작년에 그 화웨이의 그 메이트 S하고 애플의 아이폰 6S에서 그 적용됐던 포스 터치 기능이 올해 이 안드로이드 이 스마트폰에서도 많이 적용되는지 꼭 점검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애플이 이 포스 터치 기능이 적용되면서 많은 그 유저들의 관심을 좀 받고 있고, 트렌드를 형성한다 그러면 안드로이드 쪽에서도 계속 확장될 가능성이 많이 있으니까요. 그 부분을 꼭 점검을 좀 해보시고요. 자, 먼저 듀얼 카메라 기능의 특징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듀얼 카메라 같은 경우는 역시 두 개의 카메라를 장착을 했기 때문에 이 멀티 센서 시스템을 적용하게 되고요. 한쪽의 카메라는 피사체를 촬영한다 그러면 다른 한쪽의 카메라는 배경을 촬영을 해서 둘을 합성하는 방식입니다. 사람의 눈의 원리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두 개의 이미지 센서를 적용하기 때문에 그만큼 또 선명한 영상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근감에 대한 표현이 가능해져서 3D 기능이 가능하고요. 또 우리가 이제 셀카봉 많이 여성분들이 좋아하는데
보통 시야각이 일반 카메라는 좁기 때문에 셀카봉을 통해 가지고 넓은 카메라 시야각을 좀 확보를 하려고 하는데 이 듀얼 카메라 같은 경우는 그럴 필요 없이 시야각 자체가 넓게 여러분들이 이미지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존의 그 카메라가 화소수가 높아지면 역시 그 카메라 모듈의 부피가 증가를 하게 됩니다. 렌즈를 많이 적용을 하기 때문에 카메라 모듈 자체가 증가를 해서 이 뭐 갤럭시 S6 같은 경우도 보시면 뒷면에 카메라가 좀 많이 돌출되는 것을 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슬림형 디자인을 여러분들이 그 아이폰에서 많이 보시게 되는데 그렇게 안드로이드도 고화소 카메라를 쓰면서 슬림형 디자인을 만들려면 저렇게 듀얼 카메라 기능을 써서 카메라를 이제 옆으로 붙여놓게 되면 화소수는 저화소가 되더라도 듀얼로 쓰면서 1600만 화소를 구현할 수 있는 기술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듈당 렌즈 수도 감소하게 되고 슬림형 디자인을 또 구축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 카메라 같은 경우는 뭐 카메라 촬영 외에는 특별한 기능이 없습니다만 이 듀얼 카메라를 쓰게 되면은 증강현실이라든지 또 3D 지도 같은 것들을 구현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 안면 인식 기능을 통해서 사물을 원근감을 통해서 이제 인식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적용 범위들이 많이 확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기 때문에 이쪽으로 트렌드가 형성될 수 있다라고 좀 전망을 하고 있고요. 사진을 통해서 조금 보시면 자, 왼쪽의 사진이 이제 시야각이 좁은 일반 카메라입니다. 그러면 이제 저 시야각을 넓히기 위해서는 셀카봉을 활용하는데 오른쪽의 화면을 보면 전체 시야각이 다 보실 수가 있죠. 저게 이제 듀얼 카메라의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8메가 아이폰을 기준으로 해서 이미지를 구현했을 때 보시게 되면 이미지 해상도가 왼쪽보다 오른쪽이 좀 더 좋습니다. 근데 오른쪽은 800메가의 왼쪽보다 적은 400메가 카메라를 듀얼로 맞춰놓은 겁니다. 근데 훨씬 더 좀 더 선명한 모습들 보실 수 있고 저조도의 환경에서도 조금 더 밝은 분위기가 나오고 또 실내 이미지를 촬영했을 때도 이 800메가보다는 400메가의 듀얼 카메라가 훨씬 더 선명한 모습을 보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앞으로 이런 듀얼 카메라 시장이 트렌드화 된다면 작년에는 한 1,500만 대 정도가 듀얼 카메라가 생산이 됐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무려 8배가 증가한 뭐 10배 이상 증가죠. 1억 6천만 대 이상이 지금 판매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2018년 같은 경우는 4억 3천만 대 정도까지도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전망치기 때문에 우리가 약간의 할인도 좀 필요할 겁니다. 근데 절반을 뚝 잘라서 할인을 한다 그래도 2억 대 이상의 듀얼 카메라 장착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이쪽의 트렌드를 꼭 여러분들이 관심 갖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포스 터치 방식인데요. 포스 터치는 정정식 글래스하고 또 탭틱 엔진하고 포스 센서를 같이 적용해서 누르는 압력에 따라서 기능을 차별화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아이폰을 쓰시는 분들은 이거 다 아실 거고요. 자, 그런데 이런 그 아이폰에서 쓰는 포스 터치 방식이 안드로이드에게도 계속 확대되는 모습이 나온다 그러면 이 시장도 굉장히 커질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꼭 관심을 갖고 보시고 올해만 해도 아이폰에 그 채택되는 것들은 다 100% 저것으로 이동을 할 것 같고요. 안드로이드까지도 적용이 된다면 4억 대 이상의 그런 판매 효과를 볼 수 있으니까 캐파가 커지는 만큼 관심을 갖고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단지 조금 주의할 부분은 기술적인 부분들인데요. 우리가 보통 그 갤럭시 시리즈를 기준으로 해서 스펙을 하기 전하고 하기 후하고 주가율이 조금 차별화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제품 출시 때도 마찬가지고요. 보통 출시 전에 주가가 미리 움직였다가 출시가 되면 주가가 오히려 좀 조정을 받는 모습들을 보이는데 이번에도 이미 IT 관련 부품주들이 미리 선반영되면서 움직이는 모습들이 나오죠. 다음 달 22일 MWC를 기점으로 해서 조정이 나올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것을 기술적으로 접근하시려면 이걸 기준으로 좀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관련주들을 한번 그룹핑 해보죠. 자, 파트론 같은 경우는 뭐 다 아시다시피 스마트폰 카메라 모듈 제조를 하고 있고 나무가 같은 경우도 역시 카메라 모듈 제조를 하고 있고 또 3D 카메라 모듈 기술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듀얼 카메라의 수혜가 예상이 좀 되고 있습니다. 이미지스 같은 경우는 그 포스 터치가 가능한 통합형 터치키 드라이버 칩을 작년에 개발을 했기 때문에 이 포스 터치 기능이 안드로이드 폰에도 확대된다면
관심을 갖고 보실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종목들 외에도 다른 카메라 모듈 종목이라든지 또 햅틱 기능을 갖고 있는 종목들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차트의 흐름을 좀 보시면요. 파트론 같은 경우는 저점을 찍고 이미 작년 하반기부터 기술적으로 기대감에서 단득이 좀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니까 MWC 기점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기술적 대응을 조금 해보시고요. 자, 나무가 같은 경우는 신규 상장주인데 공모가가 37,000원입니다. 이미 공모가 대비해서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오버행 이슈 해소 시점을 여러분들이 관찰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미지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저점에서 기대감에 의해서 주가가 좀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마찬가지로 이번 MWC에서 안드로이드 폰에도 포스터치 기능들이 많이 적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을 좀 해보시면서 트렌드가 잡힌다 그러면 꾸준하게 관심을 갖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2016년 MWC 관련한 그런 그 종목군들하고 내용을 갖고 투자 포인트를 살펴봤는데요. 장이 좀 변동성이 크고 어려운 상황입니다만 시장은 언제나 대안을 주고 오늘 이 시간에도 대안을 주고 있다는 걸 꼭 명심하시고 여러분 냉정하게 시장에서 잘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천진이었습니다.